안녕하세요. 2016 인천북 독서토론 매뉴얼 활용 방법을 강의해드릴 백윤경입니다. 2016 인천북 성인 분야는 책 이게 뭐라고가 선정됐고요. 오늘 이야기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있는 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참 놀라운데요. 그래서 우리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에 각광받고 있는 그 저력에는 이런 선각자들의 영감이 밑받침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놀랍게도 요즘 젊은 세대에는 이 텍스트 힙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인싸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장원영 추천책 나도 읽어볼래, 텍스트 힙 열풍이 일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카카오에서도 텍스트입 기획전 그래가지고 책 속 문장들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AI 시대의 책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책의 미래를 어떻게만 볼 것인가, 인류는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물론 부정적인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류의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인류 자신의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텍스트 힙 열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사항인가요? 그래서 올해 인천북 독서토론 매뉴얼은 이렇게 예쁘게 남았고요. 앞표지와 뒷표지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올해 장강명 작가의 책 이게 뭐라고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만약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읽고 쓰는 것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이 문장으로 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와 책 소개는 매뉴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급이 돼 있어서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 목표는요, 예년과 달리 다른 건 아니고 예년보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을 재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활동 목표는요, 독서 경험을 삶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한번 재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이력 그래프로 취향과 자아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흔히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과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는 독서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삶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확인해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확하게 부합할 수도 있고 그런 면보다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독서 취향을 확인해 보는 거는 내가 과연 고루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물론 자기 취향에 맞는 책만 즐겁게 골라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독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등장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조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지향하는 장단기 독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독서 이력 그래프로 취향과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나서 나한테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어느 한쪽에 완전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결정을 그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미래를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결정은 늘 새롭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늘 변화하죠. 그러나 이제 지금 단기, 장기 독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개요로 활동 1단계에서는요, 내 인생의 책 해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자유롭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활동 2단계에서는 한 줄 평과 토픽 디스커션으로 작가의 경험과 독자의 경험을 한번 견주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해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활동 3단계에서는요, 나의 독서 성향 분석과 서가 구성을 넣어봤습니다. 활동 4단계에서 지금까지는 토론을 넣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토론 이전의 발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발제까지 하는 것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활동 5단계에서는 카드 뉴스 만들기. 여기서는 요 책 이게 뭐라고 라는 텍스트의 문장으로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책, 나 자신의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자의 책을 만들고 싶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책의 어떤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단계의 내 인생의 책은요, 책과 관련된 추억 나누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책이란 무엇인가? 또 무인도에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선택하시기에. 예전에 제가 법정스님께서 쓰신 그 에세이 중에서 출가하시기 전날 밤 짐을 싸시는데 그 짐을 많이 못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출가하실 때, 그래서 책을 이 책을 넣었다 저 책을 넣었다 하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한 이야기를 쓰신 걸 봤습니다. 결국 새벽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요. 아니, 내가 이 책 한 권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속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에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실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또는 나의 반려도서, 나 평생 내 곁에 두고 싶은 책은 이것,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독서 관련 경험을 짧게 기록하시게 한 이유는 저희가 시간이 좀 짧고 지금 15분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있으시니까 고루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시면은 훨씬 규모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짧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동지 2를 마련했습니다. 작가와 공유한 그런 작가와 공감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 줄 평과 토픽 디스커션을 설정해 봤는데요. 작가의 경험과 독자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여기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문장을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책들이 갖는 위대하고 뛰어난 특성 중의 하나로 작가에게는 결론이고 독자에게는 시작인 것이다. 라는 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책을 읽고 마지막 끝을 읽고 책을 덮는 순간 이제 작가의 이야기는 거기 끝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받아들였고 또는 무엇을 설계했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그리고 내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에게는 결론이고 독자에게는 시작이라고 이렇게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타인의 경험과 사유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범위를 넓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읽기와 쓰기, 출판문화 이런 다양한 이야기,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이 작가의 경험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내 사고를 어떤 식으로 연장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강연 작가는 여기서 읽고 쓰는 세계와 말하고 듣는 세계의 관계를 끝없이 탐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독서 창작의 경험을 어떤 확장된 그 문화적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작가의 경험을 또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지 작가의 경험과 공감된 부분들을 또 평가해 보시고 또는 작가와 다른 생각을 하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작가의 경험과 독자의 경험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참고 자료로 그 책 이게 뭐라고 안에 문장들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출판사 릴리즈에 올려져 있는 문장들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제시해 드렸지만 선생님들께서 읽은 다른 그 문장들을 나누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예시로 드린 것이니까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문장들을 뽑아서 같이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나누셔도 그걸 보고 거기서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6개의 문장들을 여기다가 올려드렸는데요. 이 안에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3단계에서는 나의 독서 성향 분석과 서가 구성인데요. 활동지 2와 3을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독서 성향 그래프로 자신의 독서 활동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1년간 읽을 책을 한번 서가에 구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향후 10년 동안 꼭 읽고 싶은 책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한번 가상의 서가를 채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활동지 2에 보시면 나의 독서 성향 분석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양한 분야를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본 것이라서 뭐 강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다른 거를 뭐 넣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시면은 나는 이쪽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었다 하시면은 항목을 조금 바꾸셔도 괜찮으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 정도 분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분야들을 저 나름대로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문학, 철학, 역사, 예술, 과학, 자기계발,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이런 분야에서 어느 분야의 책을 어느 정도 읽으셨는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러면 책을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를 10권 단위로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뭐 1년 뭐 지난 내가 그동안 읽어온 책을 모두 분류해 보겠다. 모두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기간을 설정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억나는 대로 하시거나 어쨌든 뭐 이렇게 단위는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시든 내용은 비슷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문학 분야가 굉장히 많이 그래프에서 표시가 되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계발 분야의 책을 늘 읽지 않으면 각성이 잘 안 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 분야를 나는 꾸준히 굉장히 많이 읽었다. 그러시면 이쪽이 많이 그래프가 올라가실 거잖아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각 분야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은 그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야는 조금 많이 치우쳐서 읽으신 분야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전체 나는 고루 잘 읽었다. 뭐 이렇게 그래프가 분석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음식과 마찬가지로 책도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를 고루 읽으실 때 우리 뇌와 창의력과 사고력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 보셔서 독서 성향을 분석하시고 자기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지 3에서 가상서가 구성하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왼쪽에는 2026년부터 27년에 읽고 싶으신 책을 한번 쭉 나열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채우시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검색도 좀 해보시고 천천히 채우셔도 되실 텐데 그렇게 장단기 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독서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책이 한두 권밖에 없으시면 한두 권이라도 채워놓으시고 뭐 10권 다 채워놨다가 나중에 좀 수정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요것만은 꼭 읽어보고 싶다 하는 책을 한번 1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한번 설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을 즐기는 데에는 뭐 특별한 이유도 없고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즐기시는 것이 가장 즐거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활동 4단계에서는 발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토론들을 활발하게 굉장히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론 이런 독서 모임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토론 능력들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이끄는 리더로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발제를 좀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발제를 하는 항목을 좀 넣어봤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최근에 2025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관한 기사를 보고 여기 통계를 좀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연간 종합 독서율이 또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0대의 종합 독서율만 0.8%포인트가 상승했어요. 그래도 여기다 한번 희망을 걸어보면서 여기 제시된 자료와 주제 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매체의 다양화와 20대 텍스트 힙이 독서 실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발제를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뇌의 기능과 독서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는데요. 종이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하시는지 뇌과학자들은 인류가 그 MR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우리 뇌에 읽기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 뇌의 다양한 분야를 활성화시켜서 책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안 쓰는 기능을 사용할 때 성장이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가진 인간에게 중요한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뇌를 다양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과연 디지털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한 독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공간적인 부분, 휴대성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용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기능 때문에 이 종이책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과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어떤 독서의 미래를 갖게 될지를 한번 추론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무슨 서점 번따 이런 용어들이 신조어들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서 이성의 번호를 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그라졌다 최근에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서점들이 성지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좀 부정적인 그 면에서는 패션 독서, 읽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 읽지 않고 사진만 찍어서 SNS 인증하고 이런 일종의 패션 같은 소비 행태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그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이것도 역시 허세이긴 하니까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한 대형 서점 측에서는 독서 공간 에티켓 안내문을 비치하기도 하고요. 소중한 독서의 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해달라 이런 것도 붙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원에게 이야기해달라 이런 공지도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서점 번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24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녀의 50% 이상이 지금 가치관 및 성격의 일치를 가장 중요한 만남 조건으로 꼽고 있대요. 시대에 따라서 왜 그 이성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그 가치관과 성격의 일치를 생각한다는 것은 요즘 그 젊은 세대가 상당히 영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이 텍스트 힙이 유행하고 서점 번다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자료 1번으로는요. 발제를 하실 때 참고하실 자료 1번은 메리언 울프 교수의 책 읽는 뇌에서 제가 글을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간의 뇌가 문자를 읽고 거기에서 상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회로의 연결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뉴런 시냅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고 발전시키는 와중에서 뇌가 기존 회로를 재편성해서 이를 해독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이 제가 아까 저게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인류에게 글을 읽는 영역이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다른 뇌의 다른 영역들을 연결해서 활성화시키고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그 많은 성장과 사고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자의 종류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뇌가 독서에 맞춰서 진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표의 음절 문자에 속하는 수메르어를 읽는 사람과 중국어를 읽는 사람의 뇌는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이 창제한 완벽한 문자 체계인 한글이나 알파벳처럼 음소 문자를 쓰는 사람들은 뇌의 축두인 두정부 주변이 특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프루스트와 오징어라는 메리언 울프 교수의 책에 나오는데요. 그리스 알파벳 외에 완벽한 문자 체계를 하나 더 꼽는다면 해안을 가진 통치자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창제한 한국어의 한글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이 MRI 장치를 사용해서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이렇게 다 중복되는데요. 독서를 할 때 우리가 뇌의 어떤 영역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류타 교수의 책 내용들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에 내용과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뇌가 책을 읽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자료는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연간 독서율에 관한 자료인데요. 성인이 1년간 읽은 평균 독서량이 2023년보다 1.5권 줄었다는 거.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4.6%로 아직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40대의 독서율, 50대의 독서율 다 떨어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20대만 0.8% 상승했다는 거. 자, 여기에는 텍스트입과 매체의 다양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체부는 그래서
종합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시간 등 여러 가지 독서 지표가 전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대의 독서율 0.8%라도 하여튼 증가한 독서율에 있어서 향후 이제 그 독서 인구 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서율 추이에 관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성인의 독서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는 거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종이책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입은 아까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개념 여기 설명해 드렸고요. 자, 매체별 독서율 추이는요. 이것도 종이책의 그 독서율이 떨어지면 전자책이 상승을 해서 그 갭을 좀 메꿔주면 좋을 텐데 종이 플러스 전자책 독서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북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셔서 종이책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독서율 추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독서를 하고 있고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여기 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뭐 학업이나 일에 필요해서 우리가 그 독서를 그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라는 항목이 물론 2위이긴 한데 우리가 책을 아직도 많이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의 이렇게 독서 습관에서 우리가 향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요인도 보면은 공부나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첫 번째를 차지했지만 요거는 글쎄요,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죠.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재미없어서 뭐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발제하기. 자, 이제 매체의 다양화가 독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그다지 매체의 다양화가 독서율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과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리가 더 매력 있는 방식을 개발해낸다면 또 다른 지평을 열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런 다양한 발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텍스트잇과 독서 실태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 미래의 독서 실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한번 추론해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더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발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그 청년들이 텍스트 힙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그 지지해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또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전 연령층에서
어떤 문화를 조성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뭐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발제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발제 자체가 어떤 그 우리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발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5단계는요, 좀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카드 뉴스 만들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카드 뉴스는 우리가 정보를 슬라이드 형태로 나눠서 보여주는 콘텐츠인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짧은 문장이나 이미지, 뭐 이렇게 색상 같은 걸 이용해서 눈에 잘 띄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SNS, 블로그, 마케팅 뭐 이런 데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그 책을 냈을 때 출판사에서 카드 뉴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SNS에다가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지금 그 굉장히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긴 정보보다는 짧은 정보가 효율적으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저희가 그 도서를 관련 도서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관련 내용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서 독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하나는 제가 2개의 카드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하나는 책 이게 뭐라고 해서 이 책을 홍보하신다면 가장 좋은 문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서 카드를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내가 만들고 싶은 책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책이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출판을 한다면 타인의 뭐 저서를 출판한다면 또는 기획한다면 난 이런 책을 하고 싶고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고 그 책을 홍보하는 문구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라는 상상을 담아서 카드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너무 막연하고 그 비현실적인 상상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씨앗이 돼서 가까운 미래에 나의 책을 만들어내시고 내가 기획자가 돼서 어떤 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져서요. 책을 내기가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책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기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나의 책을 기획해 보시고 거기에 담고 싶은 내용을 카드로 만들어 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앞에 제가 그 카카오에서 이런 이모티콘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그림들은 못 넣어드렸지만 요거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책 이게 뭐라고의 내용으로 카드 하나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책으로 제목 밑에 적으시고 그리고 홍보하고 싶은 문장을 한번 작성해서 예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그 참석하시는 그 참여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시간 조율은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특성이 다 다르셔가지고 모임마다 특성이 다 다르셔서 어느 쪽에 더 그 취향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이 시간은 제가 제시해드린 시간과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시간은 그냥 개략적인 시간이니까요. 함께 읽으시면 좋은 책은요. 우리가 맥클론의 미디어의 이해는 우리가 미디어가 우리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교과서적이고 그러면서도 많은 상상력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라서 도대체 미디어가 인간에게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지, 왜 미디어가 인간의 모든 기능의 확장이고 미디어가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미디어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껍고 지루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읽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독서의 미각은 이 독서토론 매뉴얼을 만들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를 분석했을 때 독서와 뇌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뇌를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뇌로 만들어줄 것인지 이 안에 비법이 들어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자녀 교육에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자기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쓰기의 모험과 이상한 책들이 도서관은 글쓰기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글쓰기가 어떻게 인간을 성장시키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모험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상한 책들이 도서관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매뉴얼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서도서 매뉴얼이 부족하실 때는 인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책들이 갖는 위대하고 뛰어난 특성 중의 하나로 작가에게는 결론이고 독자에게는 시작인 것이다 라는 프로스트의 말을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 독자 여러분들의 이 모든 책을 읽고 덮는 순간 우리에게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과 경험이 아름다운 시작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